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 예측과 특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또 글자 크기를 이 정도 사이즈로 맞추고 미래 예측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할 때는 4차 산업 혁명을 빠뜨릴 수가 없죠. 빠뜨릴 수가 없죠. 이 4차 산업 혁명 하면은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또 산업군들이 있어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여러 가지 막 많겠죠. 가상현실도 있고, 뭐 자율주행차도 있고, 뭐 엄청 많겠죠. 또 뭐가 있으려나? 뭐 드론, 뭐 3D 프린터, 뭐 양자 컴퓨터, 뭐 양자 기술들, 양자 응용 기술들, 뭐 엄청 많죠. 네. 지금이 2020년인데 2020년 원더키디의 해죠. 네. 미래소년 원더키디. 드디어 우리가 항상 그 미래라고 할 만한 그 숫자 2020년 2020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2, 30년 전에 2020년을 떠올렸을 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단 얘기죠. 막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다니고 막 그런 걸 떠올린 게 2020년인데 생각보다 뭐 과학 발전이 좀 더뎠는지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미래의 현실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발전한 게 딱 몇 가지 없어요. 스마트폰이 발전됐고, 자동차가 발전됐고, 건축물 뭐 이런 거,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들, 인터넷이나 뭐 앱, 뭐 이런 것들, 예, 요런 거, 뭐 컴퓨터 발전됐고, 또 플랫폼 서비스들, 이런 뭐 말고는 뭐 의료 기술 또 있을까요? 요 정도가 좀 발전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이 이제 터치가 되고, 소형화가 되고, 성능이 좋아지고, 카메라도 들어가고, 뭐 안에 뭐 다양한 게 다 들어가 있죠. 위치 기반, 뭐,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이제 소형 컴퓨터 플러스 카메라 플러스 뭐 이제 별거 이제 다 복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에 우리가 편리한 기술들이 다 압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미래 예측을 해야 되는데, 미래 예측을 왜 해야 되냐면은 중요하니까 해야겠죠. 제가 이제 미래 예측이라는 게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기반은 현재 과학기술
문명의 어떤 수준을 이제 보고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세상이 변해갈 건지. 이 세상이 변해가는 기준에는 가장 큰 게 과학기술이거든요. 이 과학기술 문명이 세상을 바꾸는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과학기술이죠. 네. 그래서 현재 어떤 기술들이 나왔고 개발이 됐고 될 예정이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우리는 지금 2020년인데 2020년 원더키드에 했는데 고작 뭐 요정도 조금 발전된 거 말고는 딱히 신기하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쵸? 없어요. 별로 딱히. 그럴만한 것도 기존에 있던 산업군들이 발전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신기하다고 느끼진 못해요. 그쵸? 우리가 이제 비행기도 원래 있었던 거고, 자동차도 원래 있었던 거고, 스마트폰도 이제 그런 이제 뭐 2G, 1G, 2G, 3G 이렇게 업그레이드 조금씩 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거지. 이 중에서 뭐 하나가 갑자기 없던 게 툭 튀어나온 게 없단 얘기죠. 없었던 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야지 우리는 우와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럴 만한 게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익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툭 튀어나올 것들이 상당히 많단 얘기죠.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2020년이 됐는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요런 기술밖에 이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신기한 게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뭐 그런 형태로 발전되겠지 뭐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얘기죠. 과거도 그래 왔으니까. 왜? 발전되는 기술 속도가 항상 고만한 수준에서 발전 속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 있단 얘기죠, 우리들은. 근데 4차 산업혁명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이제 이렇게 발전되는 어떤 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합쳐도 4차 산업혁명의 발끝도 못 따라와요. 이거는 미래 그 학자들도 4차 산업혁명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요. 예측은 하겠죠. 하는데 정확히 알지 못해요. 왜냐면은 어렵단 얘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 왜 어렵냐면은, 왜 예측하고 왜 예언하기 어렵고 막 하냐면은, 이 자체가 이제 몇 가지 선두주자들이 있어요. 그 꽃을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그 대표적인 몇 가지 군들이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인공지능이고, 두 번째가 이제 양자 기술이죠. 양자 역학. 이걸 이제 이용한 기술들이 많아요. 지금 양자 컴퓨터도 있고, 양자 얽힘 기술, 양자 암호화, 또 뭐 양자를 이용한 어떤 기술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심지어 순간 이동하는, 순간 이동 기술. 이거는 참 어떤 공상과학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개발이 됐어요. 과학기술이 그만큼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발전이 된 상태인데, 과학기술, 그러니까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 어느 정도냐,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저도 뉴스에서 나오는 거, 인터넷 기사에서 나오는 거, 유튜브에서 뭐 나오는 거, 뭐 그 정도 보는 거 말고는 제가 뭐 비공개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그냥 공개된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공개된 정보를 접한 수준인데도 그 정보들의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일반인들한테 공개된 정보가 이 정도 기술이 어마어마한 수준이라면은 도대체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기술은 어느 정도냐, 이거는 상상도 못 한다는 얘기죠. 거의 뭐 외계인이 사용하는 그런 기술 수준까지 이제 뭐 숨기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알고 있는 기술 몇 가지 지금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술들이 있냐면은, DNA 스토리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나 어떤 어떤 세포단의 그 DNA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생명체 DNA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우리는 이제 어떤 데이터 하면은 컴퓨터에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어떤 저장 그 장치에다가 데이터를 뭐 하드디스크나 그런 데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건데, 이거는 고철 덩어리 컴퓨터가 아니라 그 유기체인 생명체의 DNA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고 하네요. 검색하면 나와요. 그런 기술들이 아주 오래 전에 개발이 됐어요. 최근 기술도 아니에요. 이거 한 몇 년 됐어요. 근데 오히려 그 크기나 데이터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나 어떤 영구적으로 그 보관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간이나 그런 게 월등히 더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고철 덩어리 반도체나 어떤 그런 데에다가 저장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얘기죠. 효율성도 좋고 용량도 훨씬 더 높고. 그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좋긴 좋은데, 좋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떠나서 이 얘기는 만약에 인간의 DNA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치면은 우리는 컴퓨터하고 인간 세포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응?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이보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사이보그가 아니라, 사이보그는 정확히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눈에다가 렌즈를 껴요. 렌즈 삽입. 그러면 이거는 약간 아주 조그만 그 소량이지만은 일부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그 인위적인 그런 그 렌즈를 눈에다가 껴서 눈을 더 잘 보이게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런 범위를 넓혀서 이제 팔이나 다리 같은 거를 기계로 이제 하면은 이것도 이제 더 넓은 사이보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게 아니라 세포단에 있는 DNA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면은 이런 우리가 좀 거부감이 드는 사이보그하고는 틀려요. 그냥 컴퓨터하고 인간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원래 하나예요. 원래 하나. 원래 하나예요. 왜 원래 하나냐면은 리처드 파인만이 얘기했죠.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 관점에서는 사람도 원자고
컴퓨터도 원자라는 얘기예요. 그 둘 다 똑같은 원자이기 때문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DNA 스토리지가 이제 개발이 됐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제 이런 게 정교하게 이제 손 봐지면은 이렇게 가는 거는 뭐 시간 문제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유전자 크리스퍼 가위 기술. 이게 이제 유전자 조작 기술이죠. 이것도 지금 4세대 정도까지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발전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4세대, 3세대 기술만으로도, 우리가 그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가 나중에 자랐을 때, 어떤 특정 병에 걸리지도 않고, 뭐, 예를 들면 뭐, 에이즈에 걸리지 않고, 또, 뭐, 눈의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지, 뭐, 키가 크게 자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유전자를 편집을 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편집을 해버리면 이 아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유전자 편집. 우리가 포토샵 편집하듯이 유전자를 편집하는 거예요. ATGC. 이 컴퓨터는 이게 굉장히 웃긴 게, 이 ATGC가 유전자 염기 서열인데, 우리는 이 ATGC의 조합으로 인간 생명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컴퓨터는 뭐로 이루어져 있죠? 0과 1 두 가지로 이렇게 0101, 1010, 0000, 11111 뭐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0과 1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게 컴퓨터거든요. 그러면은 이 인간이나 어떤 생명체들은 이 ATGC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AATTGGG ATTTTTGGG 뭐 ATGC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 ATGC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장 근원적인 원리도 컴퓨터 다루듯이 사람도 사실 똑같아요. 이 ATGC 염기서열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70억 인구, 77억 인구가 서로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분석을 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열이 돼요. 그 여기서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한 생명체라는 얘기죠. 이게 완전히 똑같은 생명체는 없어요.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게 같을 확률은 없어요. 조금이라도 다르지. 그래서 이런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하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자르고 여기다 붙이고 또 자르고 여기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 부분들을 내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실제로 일어났어요. 중국의 허진쿠이 박사인가? 아마 이름이 허진쿠이 맞을 건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자신의 그 아기를 불법으로 유전자 편집을 이 크리스퍼 가위 기술로 편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 허진쿠이 박사를 뭐 사형에 처하겠다나? 뭐 아무튼 그래. 이거는 이제 뉴스 검색하면 나오는데,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이 전 세계에서는 인간의 이 존엄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윤리의 문제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허용을 안 해요. 불법이란 얘기죠. 왜? 인간의 존엄성이란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마음대로 유전자 편집을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애매하게 편집이 된다든가, 뭐 이거는 사람도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생겨지고 다 예뻐지면은 못생긴 사람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회 질서도 뭐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자체가 인간이라는 어떤 생명체의 그 근엄한 어떤 존엄성 같은 게 아예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윤리의 문제로 막아놓은 거예요, 지금은. 하지만 이 크리스퍼 가해 기술은 지금 4세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은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유전자 편집 기술, 크리스퍼 가해 기술이 또 엄청 쉽대요. 이게 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래요. 뭐 배워놓으면은 뭐 간단하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대요. 뭐 저는 이제 이런 생명공학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떻게 하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이제 하네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손쉽게 배워서 편집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거 무슨 뭐 게임 하다가 치트키 쓰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사태가 일어나겠죠. 뭐 좋은 데에 쓰면은 좋겠지만은 뭐 양날의 검이죠. 이게 또 악용할 소지도 크고. 지금은 일단은 윤리 문제로 막아놓긴 했는데, 언제까지 윤리로 계속 막아놓을 수 있을까요? 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숙명이에요. 인간의 어떤, 결국에는 우리는 핵도 만들었고 핵 보유국이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고, 핵 한 방 떨어지면은 난리 나요. 그 지금 전 세계가 보유한 핵을 동시에 터뜨리면 지구는 순식간에 그냥 다 없어지고도 할 정도로 위험한 것 기술인데도 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전자 편집 기술도 결국에는 뭐 윤리 문제에서 해방이 되겠죠. 예. 또 무슨 기술이 있을까요? 뭐 양자 기술? 뭐 이건 이따 뭐 또 인공태양, 예, 인공태양 괜찮네. 인공태양 기술. 이거는 이제 K스타 아니지? 이터 프로젝트, 이터 프로젝트. 이게 아마 유럽 한 뭐 5개? 뭐 그러니까 전 세계 한 8개국 정도가 연합을 해서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그 중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프랑스인가 어디에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K스타라는 기업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인공태양 프로젝트에서 성과가 우수해요. 굉장히 좋아요. 뭐 플라즈마 뭐 가동 시간을 뭐 100초인가 뭐 그 정도까지 했다고 하는데, 뭐 100초인가 10초인가. 예. 그래서 이 인공태양이 뭐냐면은 에너지죠. 에너지원.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 친환경 청정 에너지원. 예. 친환경 청정 무한 에너지원.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게 엄청 좋은 거예요. 막 좋은 말 갖다 붙여도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대표적으로 전자기력을 많이 쓰죠. 이게 우주에 존재하는 4대 힘 중에서 전자기력, 중력, 양력, 핵력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중에서 이 전자기력 가지고 다 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집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보더라도 다 전기 가지고 에너지를 돌리잖아요. 네. 근데 이 전기를 생산하는 이
전기 생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발전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발전소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화력 발전소,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가 있고, 뭐 풍력이 있고, 뭐 지력이 있고, 수력이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 석탄을 이제 태워서 하는 이제 화력 발전소가 이제 가장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저길 거예요. 그 뭐지? 그 원자력 발전소. 예. 이게 핵심인데, 이 원자력 발전소가 핵 분열을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핵 분열 원리. 예. 그러니까 핵이 분열되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환원을 시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핵이 분열할 때는 방사능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방사능 폐기물이 지금 지구상에 엄청 많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방사능 폐기물 문제. 솔직히 이 방사능 문제만 없어도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돌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 찌꺼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찌꺼기.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쓰면은 그 쓰고 난 그 찌꺼기들, 이게 이제 핵 분열의 가장 큰 단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한둘씩 계속 없애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 기후 협약인가? 아니, 기후 협약이 아니라 무슨 저기 그 녹색 에너지 협약인가?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우리는 이게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핵 발전소를 좀 줄이자, 이런 이제 협약을 해서 다 줄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가동을 조금씩 멈추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왜냐하면 이제 석탄을 더 떼어야 되니까, 우리가 에너지는 더 계속 쓰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멈추면은 그만큼 다른 데서 대체를 해야 되잖아, 에너지원을. 그러면은 뭐 석탄을 더 떼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뭐 다른 발전소를 더 이제 가동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 인공태양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바로 핵융합 발전소라는 얘기죠. 핵융합. 그러니까 기존에는 핵 분열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소였는데, 이거는 핵융합 같은 경우는 그 태양에서 일어나는 원리예요. 태양이 그 수소를 태워서 그 계속 에너지원을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수소를 태워서 헬륨 가지고 이제 뭐 이제 빛을 방출하고, 예, 거기서 이제 뭐 태양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핵융합 발전소도 그런 원리로 이렇게 1억 도씨 이상을 이제 그 열을 이제 유지를 하면은 이제 그 플라즈마를 이제 뭐 토카막이라는 장치에 가둬요. 예. 그럼 그게 이제 유지가 되나 봐요. 어떤 그 자기장 가지고 이제 가두는 거죠. 네. 그 어설프게 이제 본 건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핵융합 발전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인공태양 프로젝트예요. 그러면은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친환경이라는 얘기죠. 방사능이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핵 폐기물, 이게 이제 핵 폐기물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이 핵 폐기물이 지구상에 엄청 많아서 이거 나중에 유출이 되거나 하면은 이거는 한 2만 년, 3만 년이 지나도 2만 년, 3만 년이 지나도 안 없어져요. 예. 엄청 오래 걸려. 순수 자연적으로 이 핵 폐기물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안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계속 지금 지하에 쌓아놓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고 전 세계적으로 핵 폐기물 때문에 난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핵 폐기물을 우주 밖으로 날려 보내려고 했는데 뭐 그런 생각도 했대요. 우주 밖으로 날려보내는 건 어떤가. 근데 우주선에 실어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우주선이 폭발해가지고 지구 상공에서 폭발을 해버리면은 지구 상공에서 핵 폐기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는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 아주 적은 만에 하나의 오차 때문에 걱정이 돼서 우주 밖으로 날려 보내지도 못하고 뭐 바다에다가 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땅속 깊이에다가 지금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유출이 되면은 난리가 난다는 얘기죠. 이게 지구상에 엄청 많은 핵 폐기물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 가동을 그러니까 핵 분열을 이용한 방식을 이제 멈춰야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인공태양이 나오면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태양이 뿜어내는 에너지 그런 방식을 만든 게 인공태양이에요. 이거는 2040년인가 쯤에 뭐 완공을 해서 2040년쯤에 상용화? 예. 2040년이나 2045년이나 뭐 그쯤 이제 된다고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 조금 남았죠. 이게 상용화까지 가려면은 한 20-30년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20-30년 정도 이거는 지금 현재 만들고 있어요. 이미 그 프로젝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만 지나면은 그때는 우리가 정말로 무한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왜냐면은 기존의 발전소들은 이 석탄을 떼와야 되고 어떤 또 다른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전기를 뽑아내기 위해서. 예. 또 어떤 핵 폐기물도 나오고. 근데 이 인공태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청정하게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무한한 에너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에너지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양자 컴퓨터 있고 양자 역학 기술들. 이 양자 기술은 진짜 넘사벽이죠. 이거는 이쪽 세상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세상이죠. 이건 제가 지금 뭐 DNA 스토리지, 유전자 크리스퍼 기술, 인공태양 뭐 요 정도만 했는데도 지금 시간도 지금 많이 갔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더 얘기하고 싶은 기술들이 많아요. 일단 양자 기술만 해도 그 넘사벽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술들이거든요. 여태까지 우리 2020년 현재 기준에서는 다 익숙한 기술들만 쓰고 있었어요. 그치만은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상상 이상이란 얘기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다 합쳐봐야 4차 산업혁명의 발끝도 못 따라와요. 그럼 이거는 언제 쓸 수 있냐,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어요, 지금. 스며들고 있는데, 뭐, 5G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있겠죠. 5G 기술. 뭐, 5G 기술이 사실 말이 좀 많긴 한데, 이것도 이제 4G보다 LTE보다 20배 이제 빠른 속도. 이것도 이제 뭐 망이 구축되려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는데, 뭐 어떤 주파수 대역
뭐 그 테라 주파수인가? 테라 헤르츠 대역 주파수. 약간 이것도 지금 조금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이 테라헤르츠 어마어마한 그 대역의 주파수를 이제 쓰는 기술인데, 예, 이것도 말고 또 이제 뭐 빛을 이용한 어떤 라이파인가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5G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술 가지고 그 파장을 조금 짧게 해가지고 속도를 늘리고 기지국을 더 많이 개설하고 뭐 그런 거로 이제 속도를 늘리려고 하니 약간 원시적인 방식인 것 같고,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하는 게 전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LTE보다는 속도가 20배 이상은 무조건 빨라져야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이 이제 네트워크 속도거든요. 주파수나 이게 무선 네트워크. 예. 왜냐면은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만 이제 하더라도 지금의 LTE 가지고는 이 자율주행차가 움직였다가는 사고 나요. 왜냐면은 0.1초라도 반응이 늦어지면은, 그 속도가 늦어지면은 이 자동차는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시속 뭐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그 0.1초만 늦어도 사람을 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속도가 무조건 빨라야지 반응을 더 빠르게 한다는 얘기고, 그래야지 자율주행차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다 만들고 있고 만들어진 상태고 더 보완되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 해결이 된 상태인데 왜 우리가 그런 혜택을,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냐면은 상용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대기업들이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제품들을 어떤 중소기업처럼 조그맣게 만드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찍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량화 이제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제 뭐 돈을 벌겠죠. 근데 그럴 만한 어떤 지금 뭐 그 문화라든지 정서가 조금 안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또 그것만 되면은, 예, 그리고 어떤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실생활에 쓰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술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복합돼야 돼요. 아까처럼 자율주행차가 되기 위해서는 5G나 이런 기술들이 받쳐줘야 되겠고, 뭐 전기자동차도 받쳐줘야 되겠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융합을 해야지 우리가 실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건데, 단적으로 하나하나 기술만 가지고는 우리가 실생활에 쓰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네. 아무튼 기술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는 이미 다 개발이 됐어요. 제가 지금 수도 없이 말하고 싶지만은 너무 많고, 또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것도 많지만은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기술에 대한 것은 끝도 없고, 아니 어쩌면 지금 과학기술 문명은 신의 영역에 도전할 정도로 발전된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생명공학 쪽으로도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다 보면은 뭐 인간 수명을 엄청나게 늘린다. 예. 그래서 뭐 500살까지 살 수 있다. 뭐 일단 어느 정도 그냥 그 가능성을 이제 좀 본 거지, 그게 대중화되거나 우리가 지금 사용할 정도는 아닌데, 중요한 거는 가능성을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시간의 문제예요. 자, 문제는 시간의 문제다. 기술은, 그러니까 이론이 가능하면 기술이 가능하고,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럼 언제 도대체? 뭐 언젠간 되겠죠. 뭐 제가 볼 때는 자, 그럼 이제 기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언제 하면 이제 특이점이 나오겠죠. 구글의 기술 이사로 있는 또 미래학자라고 알려진 대표적인 사람, 또 특이점을 예고한 사람 누구죠? 레이 커즈와이드.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특이점 하면은 레이 커즈와이드죠. 이 사람이 2045년을 특이점이라고 예고를 딱 했는데 뭐 미래학자고 구글의 기술 이사예요. 예. 구글에 있고 이 사람이 하루에 영양제를 150에서 200알 먹어요. 엄청 많이 먹죠. 네. 이 특이점이 뭐냐면은 이 2045년의 특이점은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이제 출현, 초인공지능의 출현을 대표적으로 본 거죠. 네. 사실은 진짜 이 인공지능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에도 제가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인공지능의 종류는 약 인공지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 인공지능, 그 다음에 초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약 인공지능은 한 가지 분야에만 특화된 인공지능이고, 강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이고, 초 인공지능은 지구 인류의 모든 지성을 합쳐도 합친 것보다 더 우수한 지능을 가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그런 초인공지능의 탄생이란 얘기죠.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는 지금 약 인공지능에 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세돌하고 한 알파고 바둑 대결. 그러니까 이 알파고라는 놈은 인공지능은 바둑 말고는 다른 걸 못해요. 이 알파고가 뭐 장기를 잘 두거나 뭐 체스를 잘 두거나 뭐 게임을 잘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바둑만 잘하게 한 가지 분야에만 특화된 인공지능이에요. 이게 약 인공지능이고, 현재는 우리가 모든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은 아직 못 만들었어요. 아직 강 인공지능까지는 못 만들었고, 그 제가 볼 때는 강 인공지능은 2025년에서 2030년이면 나온다. 예. 빠르면 2025년, 약간 늦으면은 10년 뒤에. 왜냐면은 지금 약 인공지능도 어마어마할 정도의 발전이 이루어져 있어요. 심지어 노코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면은 이 프로그래머가 필요해요. 코딩을 한다는 얘기죠. 프로그래머가.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개발자도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인공지능이 나와 있어요. 그 제가 써봤는데 뭐 엄청나요. 그냥 그림을 종이에다가 레이아웃을 그냥 사람이 짝짝 그리고 버튼 그냥 손으로 그려주고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인공지능한테 업로드를 시키면은 지가 알아서 그거를 코딩을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디어만 내면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프로그램 코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프로그램 개발 공부를 할 이유도 없고 개발을 내가 직접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거 막 언어 하나하나 막 다 익혀가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2020년이 현재가 이렇단 얘기죠. 근데 물론 아주 딥한 개발까지는 지금 그런 수준은 아니고 그냥 HTML 정도 코딩하는 수준인데 이것도 대단하단 얘기야. HTML과 CSS 막 서버 언어까지 막 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은 물론 이것도 만들면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2020년인데 지금 인공지능이 벌써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지금 5년 뒤면은 정말로 개발자들이 밥줄이 끊길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 발전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물론 인공지능 그 기술은 아주 오래 전에 나와 있지만은 자, 우리가 이게 볼 게 있어요. 인공지능이 왜 하필 최근에 들어서 이슈가 되었냐? 1970년? 60년대인가? 80년? 약간 이때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 그 뭐 러신머닝이나 딥러닝 이런 게 뭐 있었대요. 근데 그런 기술들이 있었는데 왜 써먹지를 못했냐면은 하드웨어 기술력과 플러스 빅데이터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인공지능의 핵심인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CPU 인텔에서 엄청 잘 만들어요. 램 삼성에서 엄청 잘 만들어요. 그죠? GPU 그래픽카드 어디죠? 엔비디아에서 엄청 잘 만들어요. 네. 이렇게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이 모든 이 잘 나가는 대기업들에서 뛰어난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옛날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하드웨어 스펙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자체가 지금은 받쳐주고 또 지금은 데이터가 하드웨어가 되니까 똑같이 빅데이터가 엄청 많이 생겨요. 우리가 유튜브만 보더라도 지금은 거의 뭐 유튜브 영상을 말도 못하게 올려요. 저는 그 영상을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영상 데이터를 구글이 어떻게 감당을 할까 좀 이해가 안 가는 수준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도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전문가만 지금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들도 다 밥 먹듯이 그냥 자기 사생활 그것도 이 데이터 용량 이게 이미지가 아니라 동영상이거든요. 동영상인데 하나에 막 1시간만 찍어도 몇백 메가가 넘어가요. 근데 옛날에는 몇백 메가 하면은 컴퓨터 어마어마한 용량이에요. 근데 지금은 몇 테라 몇십 테라 뭐 페타바이트 뭐 제타바이트 뭐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지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구글, 뭐 네이버, 뭐 그런 IT 기업들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수도 없이 하루에도
SNS를 통해서 발생시키는 데이터 양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합이 지금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학습하기에 지금이 황금기예요, 황금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도 이 하드웨어 스펙하고 빅데이터가 받쳐주지 못했는데 지금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전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막 따라 붙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을 지금 다르게 해야 될 이유는 예전에 어떤 기술력의 발전 속도들이 그러한 속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지수 함수 방식으로 지금 계속 증가가, 기술 발전 속도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예측을 못해요. 왜?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하나의 인공적인 지능을 가진 게 출현을 했단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나온 이상 우리는 이제 예측을 못해요. 하나의 인간처럼, 인간보다 더 인간이고 인간보다 더 훨씬 훌륭하고 뛰어나고 예. 그래서 뭐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군들이 인공지능한테 다 대체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얘기죠. 뭐 좋게 봐서 강 인공지능인 2030년까지 10년 뒤라고 보자고요. 10년 뒤에. 즉 2020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년만 지나도 엄청난 직업군들이 대체될 거예요. 물론 지금도 대체가 되고 있죠. 지금도 많은 직업군들이 대체가 되고 있는데 그냥 5년 뒤만 보더라도 많은 직업군이 대체가 될 거고 10년 뒤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10년 뒤면은 최소 90% 이상 99%까지도 뭐 대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때예요. 초인공지능. 이게 언제냐? 초인공지능이 2045년이다. 이게 바로 레이 커즈와일이 얘기한 예고한 특이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전 세계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산업 분야가 어디게요? 인공지능 쪽이겠죠. 이 인공지능 세계에서는요, 하루 뒤처지는 게 인간 세상에서 한 10년 뒤처지는 10년이 뭐 한 100년? 예. 그 정도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단 하루라도 빨리 선점을 해야지 그 모든 패권을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초인공지능을 누가 먼저 만드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예를 들면은 뭐 미국에서 초인공지능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중국이 초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이러면 어떨까요? 일주일 뒤에 중국이 초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미국이 먼저 만들었으면 그걸로 땡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얘기했죠. 이 초인공지능은 지구 인류의 모든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우수한 지능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초인공지능이 탄생을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냥 제 기준에서는 일주일이면은 세계 정복하고도 남아요. 한 달이면 우주 정복도 해요. 예. 초인공지능이 탄생하면 그래요. 모든 거를 순식간에 다 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분야가 지금 인공지능 분야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좀 많이 뒤처진 편이죠. 모르죠. 이제 이게 어느 지점에서 뭐 아직은 이 우리 인류가 지금 발전하는 분야가 지금 아직은 약 인공지능 이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쯤에서 이제 갈리겠죠. 이쯤에서 한번 선두를 뺏기면은 더 이상 뭔 짓을 해도 못 따라오는 지점. 그리고 그 다음에 초인공지능이 되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조금 경쟁을 하고 뭐 조금 약간 뒤처지고 해도 우리가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 놀아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 좀 잘하면은 좋은 대학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이런 거죠. 중요한 거는 약간 이 시점. 예. 그래서 초인공지능이 탄생하면은 인간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애초에 인간한테 존엄성이 있기는 했던 것인가? 그냥 인간이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인간한테 그냥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 붙인 건 아닌가? 왜?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도 똑같이 원자로 이루어진 생명체에 불과한 건데 왜 인간만 특별하게 어떤 존엄성을 갖다 붙인 건지, 정말로 인간한테 존엄성이 있기는 했던 것인가? 있다면은 이런 초인공지능, 이런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우리는 충분히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 또 크리스퍼 가일 기술로 사람을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겠죠.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도 컴퓨터도 하나란 얘긴데,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컴퓨터랑 다른데 왜 우리가 똑같다라는 취급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다른 게 있어야겠죠. 우리가 정말로 컴퓨터랑 나랑은 똑같지가 않다, 어떻게 같냐? 그러면 겉은 같아요. 왜? 물질 자체가 똑같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단 얘기죠. 그러면은 같은 거 말고 정말로 다른 게 있어야지 인간의 존엄성을 따질 수 있겠죠. 우리는 고철덩어리들하고는 다르다. 근데 고철덩어리도 우리가 피부를 입혀주고 생각을 넣어주고 지능을 넣어주고
하면은 걔들도 하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정교해지고 비슷해지고 더 비슷해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때부터 비슷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하고 똑같아지면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도. 모든 거를 이분법 사고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화하는 것도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고 그 원숭이의 조상은 개이고 개의 조상은 뭐 물고기고 물고기의 조상은 박테리아고 이 진화론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냥 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아니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도 우리가 지능을 넣어주고 거기다가 로봇에다가 컴퓨터를 입혀주고 그 로봇한테 피부를 입혀주고 디자인을 해주고 하면은 걔도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인공지능이 탄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그 모든 건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겉은 같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같다고 봐야 돼요. 틀리다고 보는 거는 우리 중심적인 사고고 분명히 같다는 얘기죠.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게 뭐냐? 다른 게 있어야겠죠. 응? 참나죠.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겉이 아니라 내면이죠. 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하고 달라요. 이 컵 봐봐요. 여기 보면은 아까 뭐 어딨지? 예. ATGC의 조합이에요. 그 모든 생명체는 ATGC의 조합. 컴퓨터 0하고 1의 조합. 이 자릿수가 두 자릿수가 조금 더 늘어난 것 뿐이지 똑같아요. 모든 게 ATGC의 조합이에요. 이제 2045년 얼마 안 남았죠. 근데 2045년이면은 이제 25년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25년이면은 나는 25년만 행복하게 잘 살래. 그 뒤에는 뭐 에라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2045년에 땡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전부터 계속 스며드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얘기죠. 이미 미래는 우리 앞에 와 있고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변한 나를 볼 수 있나요? 거울을 봤을 때? 똑같아요. 하지만 10년, 20년 전에 사진 찍은 나하고 비교하면은 달라져 있겠죠. 당장에 느끼지 못하는 거는 스며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술이고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앞에서는 할 게 없어요. 인간이 해봐야 한 5년? 자 2025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뭐 좀 해먹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2025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떤 직업 활동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막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도 코로나 이슈 때문에 우리가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고 뭐 직장도 온라인으로 재택근무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과연 코로나 때문일까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죠. 뭐 모든 거에는 항상 명분이 따르기 때문에 뭐 코로나가 명분이 지금 된 거지만은 과연 코로나 때문인가? 어차피 그렇게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끽 해봐야 5년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5년 뒤면은 인간이 할 게 없어요. 다 인공지능이 하고 자동화가 되고 또 불확실한 게 굉장히 이제 많아지거든요. 뭐 지금 이제 2045년 했지만은 수많은 불확실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뭐 우리 여태까지 막 미래를 위해서 준비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당장에 앞날만 보고 하루 이틀만 살 거 아니잖아요. 네. 5년만 보고 살 건 아니잖아요. 제가 분석한 결과는 인간이 할 거는 딱 하나 있다. 철학을 해야 된다. 철학을 하고 영성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그 외에는 인간이 할 게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가진 고유한 능력, 내 안에 잠재된 무언가를 깨우는 신.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항상 쫓다 보니 이 잠재되어 있는 어떤 신비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뭔지도 몰라요. 뭐 알아도 뭐 금방 까먹고. 아니 이거 보면 몰라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몰라요? 답은 딱 하나예요. 철학을 하고 영성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거 말고는 인간이 할 게 없다니까요. 돈? 돈 벌어서 뭐해요? 앞으로 돈 필요 없어요. 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은요, 돈이 어디서 나왔고 왜 생겨났고 어떻게 유통이 되고 누가 만들고, 예? 앞으로 화폐가 어떻게 변해갈지, 또 과연 돈이 왜 필요한지 를 생각해 보면은요, 돈은 2030년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돈 가지고 뭐 하죠? 뭘 사 먹고 소비하는데 우리 돈 가지고 소비를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소비할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2030년 되면 다 자동화 될 거예요. 뭐 로봇들이 알아서 농사 져주고, 또 과학기술의 어떤 혁명들로 뭐 어떤 음식들도 뭐 자연적으로 이제 뭐 어떤 그 고기도 인공 고기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 기술들이.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것도 다 이제 3D 프린터,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4D 프린터로 이제 개인 제조 시대가 열리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는데 우리가 소비할 이유가 없는데 돈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아둥바둥 돈 벌 필요가 없단 얘기죠. 돈 필요 없어요. 지금에는 필요 있지. 무조건 지금이라도 깨닫고 깨우쳐야 돼요. 근데 이 깨닫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상당히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면은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를 하냐면은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수행. 우리가 불가의 그 스님들 있죠. 그 어떤 저기 그 산속으로 이제 막 해가지고 그 속세를 떠나잖아요. 그 왜일까요?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 이 속세를 떠난 스님들도 깨달음 얻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무척 어렵다고 제가 여기 지금 붙여놨죠. 무척 어렵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5년) 행복하게 살래요? 아니면은 10년 행복하게 살래요? 아니면은 무한하게 나의 주인으로 신으로 살래요? 어떤 거 선택할래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겠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